나니아 연대기 3권 말과 소년 13장 안바드 전투. 군대는 11시쯤에 다시 전진하기 시작하여 왼편의 산을 끼고 서쪽으로 달려갔다. 코린과 샤스타는 행렬 맨 끝에서 거인들 뒤를 바짝 쫓으며 달렸다. 루시 여왕과 에드먼드 왕과 페리단경은 작전을 짜느라 바빴고 딱 한 번 루시 여왕이 참 그 장난꾸러기 왕자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에드먼드 왕이 앞쪽엔 없소. 차라리 잘된 일이오. 혼자 내버려 둡시다. 하고 대답했을 뿐이었다. 샤스타는 코린에게 자기가 겪은 모험과 말한테 배운 말타기 얘기를 들려주면서 사실은 곱비 사용법을 모른다고 고백했다. 코린은 곱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주며 타슈반에서 배를 타고 비밀리에 빠져나온 일을 샤스타에게 죄다 이야기해 주었다. 샤스타가 물었다. 수잔 여왕님은 어디 계셔? 케오페르벨 성에 수잔 여왕님은 루시 여왕님 같지 않아. 루시 여왕님은 남자만큼, 아니 적어도 사내 아이만큼은 강해. 그런데 수잔 여왕님은 숙녀 쪽에 가깝지. 수잔 여왕님도 뛰어난 궁수이긴 해. 하지만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산 중턱길은 점점 좁아지면서 오른쪽으로 난 낭떠러지도 자꾸만 더 가팔라져 갔다. 마침내 모두들 한 줄로 서서 벼랑 끝을 따라 걸어가야 했다. 샤스타는 지난밤 자신이 이런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절로 오싹해졌다. 그래도 난 안전했어. 사자가 지켜줬으니까. 사자는 줄곧 나와 벼랑 사이에서 걸었어. 길은 왼쪽으로 꺾어지면서 남쪽으로 접어들어 차츰 벼랑에서 멀어져 갔고 양쪽으로 울창한 숲이 나타났다. 그들은 가파른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산 꼭대기가 탁 트여 있었다면 눈앞에 절경이 펼쳐졌겠지만 울창한 나무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가끔씩 나무 꼭대기 위로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 봉우리들과 푸른 하늘 높이 맴도는 독수리 한두 마리가 눈에 띌 따름이었다. 코리는 새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피냄새를 맡은 거야. 저놈들은 지금 우리가 먹이를 준비 중인 걸 눈치챈 거야. 샤스타는 이런 얘긴 딱 질색이었다. 산허리를 가로질러 한참 내려가서야 앞이 조금 트인 곳이 나타났다. 그곳에 도착한 샤스타는 산 아래 아득히 펼쳐져 있는 푸른 아첸랜드를 볼 수 있었고 그 너머로 얼음풋이 사막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해가 지려면 아직도 2~3시간쯤 남아 있어서 눈부신 햇살 때문에 뚜렷이 분간할 수는 없었다. 그곳에서 군대는 잠시 멈추어 다시 한 줄로 늘어서서 대대적으로 대열을 정돈했다. 샤스타가 이제껏 알아채진 못했던 대부분 사나워 보이는 고양이과의 말하는 동물 전 부대가 왼쪽의 제자리를 찾아 크르렁거리며 어슬렁어슬렁 걸어나왔다. 거인들은 오른쪽에 서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정해진 자리로 가기 전에 잠시 바닥에 앉아 등에 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다. 그제서야 샤스타는 여태껏 거인들이 등에 지고 온 게 무엇인지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무시무시하게 쇠못이 튀어나와 있는 무거운 장화로 무릎 높이까지 오는 것이었다. 거인들은 그 장화를 신고 나서 어깨에 거대한 쇠방망이를 메고 자기네 전투 위치로 행진했다. 궁수들은 뒤쪽에서 루시 여왕과 함께 활을 구부려 줄에 이상이 없는지 시험삼아 퉁퉁 퉁겨보고 있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말의 뱃대끈을 단단히 조이고 투구를 쓰고 칼을 뽑아보고 땅바닥에 외투를 휙 던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매우 엄숙하고 살벌한 분위기였다. 샤스타는 속으로 이제 꼼짝도 못하게 됐어. 진짜 꼼짝도 못하게 됐어. 하고 생각했다. 그때 저 앞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일정한 간격으로 쿵쿵 울리는 소리였다. 코린이 샤스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적들이 성문을 부수는 소리야. 이제는 코린조차 매우 심각해 보였다. 왜 에드먼드 왕은 진격하지 않는 걸까?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 으스스하기도 하고.
샤스타는 자신이 겁에 질려 있다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트럼펫 소리가 울렸다. 이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점차 속력이 더해지면서 국기가 바람결에 펄럭였다. 잠시 후 낮은 산등성이에 올라서자 갑자기 산 아래에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작은 탑들이 질비하게 솟아있는 성이 정면으로 보였다. 불행하게도 해자는 없었지만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성문을 막는 쇠창살문도 내려져 있었다. 성벽 위에 있는 수비군들의 모습이 마치 조그마한 흰 점처럼 보였고 그 아래에서는 칼로르멘의 군사 50여 명이 거대한 통나무를 규칙적으로 앞뒤로 흔들어대며 성문을 부수고 있었다. 그러나 일순간에 상황은 돌변했다. 라바다슈의 주력 부대는 성문을 공격하려고 대부분이 말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 순간 라바다슈는 산등성이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달려내려오는 나니아 군대를 보았다. 칼로르멘의 군사들이 나무랄 데 없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샤스타의 눈에는 적의 부대 전체가 불과 1초 만에 말 등에 다시 올라타고 말머리를 돌려 나니아 군대 쪽으로 진격해오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돌격이 시작되었다. 두 군대의 거리는 시시각각 좁혀졌다.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모두 칼을 빼들고 방패를 코에까지 치켜든 채 저마다 기도문을 외우고 이를 악물었다. 샤스타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퍼뜩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여기서 겁에 질려 물러서면 넌 평생 싸움을 두려워하게 될 거야. 지금 달아나면 끝장이다. 마침내 두 군대가 맞붙자 샤스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무서운 혼란과 소름 끼치는 괴성천지였다. 샤스타의 칼은 어느새 손에서 쨍그랑 떨어졌고 고삐가 서로 뒤엉키면서 말에서도 쭈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그 순간 자기를 향해 똑바로 날아오는 창을 보고 피하느라 몸을 웅크리다가 말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누군가의 갑옷에 왼쪽 손가락 관절을 심하게 부딪히고 말았다. 그러고는 여기서 샤스타의 눈에 비친 전쟁을 묘사하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샤스타는 전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자신이 거기에서 맡은 역할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과 함께 몇 킬로미터를 더 나아가 남쪽 변방의 은둔자가 브레와 아라비스와 휜을 데리고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잔잔한 연못을 들여다보며 앉아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 연못은 은둔자가 은신처의 초록빛 담장 너머 바깥 세상이 보고 싶을 때 거울처럼 바깥 세상을 보여주는 연못이었다. 이 연못 덕분에 은둔자는 때때로 타슈반보다 더 먼 남쪽 도시의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머나먼 7섬의 레드하벤 항구에 어떤 배들이 정박하고 있는지, 등불 황야와 텔마르 사이에 있는 서쪽 큰 숲에 어떤 도둑과 짐승들이 어슬렁거리는지 거울 속을 들여다보듯 볼 수 있었다. 이날 은둔자는 하루 종일 그 연못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먹고나 마시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첼랜드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라비스와 말들도 연못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모두 그 연못이 마법의 연못임을 단번에 눈치챘다. 연못에는 나무나 하늘이 비치는 대신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여러가지 색깔의 흐릿한 형체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라비스와 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투명하기만 했다. 모든 것이 은둔자의 눈에만 또렷이 보였기에 은둔자는 이따금 자신이 본 것을 말로 전해주었다. 은둔자는 샤스타가 첫 전투를 하러 달려가기 조금 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나, 둘, 세 마리의 독수리가 폭풍봉우리 주위를 빙빙 맴도는 것이 보인다. 한 마리는 독수리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독수리인데 그 독수리는 전쟁이 터질 기미가 보일 때만 밖으로 나오지. 그 놈이 이리저리 돌며 이따금 폭풍봉우리 아래 동쪽과 안바드성을 번갈아가며 내려다보고 있어. 그래, 이제 라바다슈 병사들이 온종일 무엇을 하느라 그렇게 바빴는지 알겠다.
병사들은 숲에서 성문을 부수는 데 쓸 거목을 잘라 옮기고 있는 중이야. 그들은 지난밤에 공격 실패로 배운 게 있는 모양이야. 병사들 보고 사다리를 만들게 하는 편이 나았을 텐데. 하지만 그건 너무 시간이 걸리는 데다 라바다슈는 성미가 급해. 바보가 따로 없군. 첫 번째 습격이 실패하자마자 타슈반으로 되돌아가야 했는데. 전체 계획에 대한 승패는 기습 공격에 달려있거든. 이제 그들은 적당하게 자른 나무들을 제 위치에 갖다 두었어. 룬왕의 병사들은 성벽 위에서 열심히 활을 쏘아대고 있어. 그가 가장 신임하는 장수는 동쪽 지방 출신의 잔인한 타르칸이지. 그들의 얼굴이 보이는구나. 토르문트 성의 코라딘과 아즈로흐, 클라미슈. 입술이 일그러진 일가무트와 주홍빛 턱수염의 키 큰 타르칸. 브레가 말했다. 길가에 대고 맹세컨대 나의 옛 주인인 안라딘이에요. 쉬쉬. 아라비스가 주의를 주었다. 이제 나무로 성문을 부수기 시작했어. 보이는 것만큼 소리가 잘 들린다면 정말 엄청나겠는걸. 한 번 치고 또 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문은 없지. 잠깐, 폭풍 봉우리 근처에서 무언가가 새들을 겁주고 있어. 때로 몰려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자. 아직도 보이지 않아? 그래. 이제 보인다. 동쪽 산등성이가 기수들로 시꺼멓게 덮여있구나. 바람만 불어준다면 깃발이 더 활짝 펼쳐질 텐데. 이제 군대가 산등성이를 넘었어.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깃발이 보이는구나. 붉은 사자다. 나니아야. 이제 언덕 아래를 향해 전속력으로 내달리고 있어. 에드먼드 왕도 보이는구나. 저기 뒤에 선 궁수들 가운데 여자의 모습도 보이는데... 오... 휜이 숨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뭐죠? 은둔자가 말했다. 고양이 대원들이 대을 왼쪽에서 달려나오고 있어. 아라비스가 물었다. 고양이들이라고요? 거대한 고양이인 표범 같은 짐승들 말이다. 은둔자가 성급하게 말을 이었다. 보인다 보여. 고양이들이 사람을 태우지 않은 말들을 둥글게 에워싼 채 접근하고 있구나. 아주 훌륭한 일격이야. 칼로르멘의 말들이 벌써 공포에 떨며 미친 듯이 날뛰고 있어. 이제 고양이들이 말들 사이에 서 있구나. 하지만 라바다슈가 전열을 가다듬어 100여 명의 병사들이 다시 안장에 앉았군. 나니아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달려나가고 있어. 두 군대는 지금 100m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제 50m. 에드먼드 왕이 보이고 페리단경도 보인다. 나니아 군대에 아이가 둘 섞여 있어. 왕이 어쩐 일로 저 어린아이들을 전쟁에 참가시킨 걸까? 이제 10m. 싸움 시작이다. 나니아 군대의 오른쪽에서는 거인들이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는데 한 명이 쓰러졌어. 화살에 눈을 맞은 것 같다. 중앙대열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 왼쪽이 더 잘 보이는구나. 두 사내애가 다시 나타났어. 이럴 수가. 한 사람은 코린 왕자고 다른 아이는 완두콩처럼 코린과 꼭 닮았군. 너희들의 친구 샤스타야. 코린은 장정처럼 잘 싸우고 있어. 칼로르멘 병사를 하나 죽였구나. 이제 중앙대열이 조금 보인다. 라바다슈 왕자와 에드먼드 왕이 거의 맞닥뜨렸는데 너무 붐비는 바람에 서로 엇갈려... 아라비스가 끼어들었다. 샤스타는요? 은둔자가 신음을 토해냈다. 에이, 바보같이. 불쌍하고 용감한 바보로군. 이런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저 아이는 방패도 쓸 줄 모르잖아. 몸이 완전히 노출되었는데 검도 어떻게 쓰는 건지 도통 모르고. 이제야 생각이 나는 모양이군. 검을 미친 듯이 휘둘러대긴 하는데 저러다간 자기 조랑말의 머리를 자르고 말겠어. 자칫하면 그렇게 될 판이야. 저런, 검을 놓쳤어. 아이를 전쟁에 내보내는 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일이야. 살기는 다 틀린 것 같다. 멍청이. 저런, 쓰러졌어. 셋이 동시에 숨을 죽이고 물었다. 죽었나요? 내가 어떻게 알겠니? 고양이들이 일을 제대로 했군. 기술을 잃은 말들은 모두 죽거나 도망치기 시작했어. 칼로르멘 병사들은 후퇴할 수도 없지. 이제 고양이들이 중앙전선으로 되돌아와 성문을 부수는 병사들에게 달려가는군.
오, 드디어 성문을 공격하던 병사들이 무너졌어. 잘 됐다. 잘 됐어. 안에서 성문을 열고 있구나. 돌격하려는 거야. 맨 앞에 세 명이 나온다. 중앙에 룬왕이 있고 양옆으로 다르와 달인 형제가 보여. 뒤에서 트란과 샤르와 콜레가 동생 콜린과 함께 있고 이제 20, 거의 30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단다. 칼로르멘 전선은 뒤로 밀리고 있어. 에드먼드 왕은 훌륭하게 공격을 하면서 지금 막 코라딘의 머리를 떨어뜨렸어. 칼로르멘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숲으로 달아나고 있다. 남은 병사들이 심하게 밀리는 판국이야. 거인들이 오른쪽을 막고 있고 고양이들이 왼쪽을, 룬왕이 뒤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어. 이제 몇 안 되는 칼로르멘 병사들이 서로 등을 맞대고 싸우기 시작하는구나. 그래, 너희 옛 주인이 쓰러졌어. 룬왕과 아즈로흐가 맨손으로 맞붙어 싸우고 있어. 왕이 이길 것 같은데... 왕은 잘하고 있어. 드디어 왕이 이겼다. 아즈로우가 쓰러졌어. 에드몬드 왕도 아니, 다시 일어났군. 에드몬드 왕은 지금 라바다슈와 맞붙었어. 둘은 성문 바로 앞에서 싸우고 있어. 칼로르멘 병사들 몇 명이 항복을 했고 달인이 일가무트를 죽였다. 라바다슈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안 보이는군. 내 생각에는 성벽에 기대어 있는 걸 보니 죽은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 클라마슈와 에드먼드 왕은 아직도 싸우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싸움이 다 끝났군. 클라마슈가 결국 항복했어. 이제 전쟁은 끝났다. 칼로르멘 사람들은 완전히 패배했어. 샤스타는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 살기를 포기했다. 하지만 말들은 한창 전쟁 중일 때도 생각처럼 사람을 마구 짓밟지는 않았다. 살벌하게 무서웠던 10여 분이 흐르자 샤스타는 발구르는 말발굽 소리나 전쟁의 고함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샤스타는 일어나 앉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전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샤스타조차도 아첸랜드와 나니아가 이겼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다. 겨우 살아남은 칼로르멘 병사들은 포로가 되었고 성문은 활짝 열렸으며 룬왕과 에드먼드 왕은 성문을 부서뜨릴 뻔했던 통나무를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었다. 두 왕을 둘러싼 영주들과 전사들은 숨이 가쁠 정도로 흥분해서 무척 유쾌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모두들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다. 샤스타는 온몸이 심하게 결렸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 다들 왜 웃는지 보려고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순간 아주 기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전쟁에 패한 라바다슈가 성벽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라바다슈는 땅바닥에서 60cm 떠 있는 상태로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갑옷이 위로 좀 치켜 올라가서 팔밑이 꽉 끼고 얼굴이 반 정도밖에 안 보였다. 말하자면 너무 작고 뻣뻣한 셔츠를 억지로 입으려고 버둥대는 그런 꼴 같았다. 그 사연은 나중에야 밝혀졌는데 다음과 같다. 전쟁이 시작될 무렵 한 거인이 못이 튀어나와 있는 장화로 라바다슈를 밟으려다 실패했다. 거인의 의도 자체가 라바다슈를 밟는 것이었으므로 잘못 밟았다는 말이 맞지만 헛수고로 돌아가진 않았다. 여러분이나 내가 셔츠를 찢을 때처럼 거인이 장화에 박혀있는 못으로 라바다슈의 갑옷을 찢었기 때문이다. 그런 라바다슈는 등에 구멍이 뚫린 쇠사슬 갑옷을 걸친 채 성문에서 에드먼드와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었다. 라바다슈는 에드먼드가 자기를 계속 벽 쪽으로 밀어붙이자 대포 받침대에 뛰어올라 위에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가 사람들의 머리 위로 불쑥 솟아있어 당장 나니아 궁수들의 화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 라바다슈는 뛰어내리면서 아주 웅장하고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주위를 향해 외치기로 마음먹고 잠깐 동안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다. 타슈신께서 벼락을 치신다. 하지만 앞쪽은 많은 병사들이 몰려있어 뛰어내릴 자리가 마땅치 않아 옆으로 비스듬히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갑옷에 찢어진 부분이 여러분의 바람처럼 아주 교묘하게 성벽에 달려있는 고리에 걸리고 말았다. 그래서 라바다슈는 햇빛에 말리려고 널어둔 빨래처럼 고리에 매달린 채 모든 이의 비웃음을 사게 된 것이다. 라바다슈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날 내려줘, 에드먼드. 날 내려준 다음 왕답게, 사나이답게 나와 싸우잔 말이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비겁한 겁쟁이라면 날 당장 죽여라. 물론 에드먼드 왕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룬 왕이 가로막았다. 전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룬 왕은 말을 마치자마자 라바다슈 쪽으로 몸을 돌려 외쳤다. 왕자 전하, 당신이 일주일 전에 선전포고만 했더라면 나는 에드먼드 왕의 영토에 사는 어느 누구도 피터 제왕부터 말하는 생쥐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선전포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은 아무 경고도 없이 평화시의 안바드성을 공격했소. 이는 당신이 기사가 아닌 반역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오. 당신은 명예를 소중히 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교수형 집행자에게 채찍질 당하는 편이 더 어울리오. 저자를 끌어내려 꽁꽁 묶은 뒤 우리 승리의 기쁨이 널리 알려질 때까지 가두어라. 라바다슈는 검을 뺏기고 성으로 끌려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위협과 저주를 퍼붓고 엉엉 울기까지 했다. 고문을 받으면 받았지 놀림감이 되는 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타슈반에서는 항상 사람들한테 정중한 대접만 받았던 왕자였으니 말이다. 그때 코린이 샤스타에게 뛰어와 손을 잡았다. 코린은 루당 쪽으로 샤스타를 데리고 갔다. 이 아이예요, 아버님. 이 아이요. 왕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네가 드디어 왔구나. 명령을 완전히 어기고 전쟁터에 있었단 말이지. 아비의 가슴을 찢는 놈이로구나. 네 나이에는 손에 검을 드는 일보다 종아리를 걷고 매를 맞는 게 더 어울리지. 하지만 코린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왕이 샤스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달인경이 말했다. 전하, 황송하오나 왕자님을 더 이상 꾸짖지 마십시오. 왕자님께서 전하의 성격을 닮지 않았다면 전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왕자님께서 그와 반대되는 잘못으로 꾸중을 들으셔야 했다면 전하의 마음은 더욱 아프셨을 겁니다. 룬왕은 불만스러운 투로 대꾸했다. 알았소, 알았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샤스타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룬왕이 샤스타를 꽉 끌어안아 올리고 양쪽 뺨에 입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놀라본 적은 생전 처음이었다. 룬왕은 샤스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기 함께 서보아라. 그래야 궁중 사람들 모두가 너희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머리를 들고. 자, 여러분, 두 사람을 보시오.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소. 샤스타는 아직도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코린을 뚫어지게 바라보는지, 또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14장. 현명한 말이 되는 법. 이제 우리는 아라비스와 말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야겠다. 연못을 지켜보고 있던 은둔자는 샤스타가 몸을 일으키는 것과 룬왕한테 얼마나 따뜻한 환영을 받는지 목격했기 때문에 샤스타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상도 별로 심하지 않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은둔자는 연못 속의 상황을 볼 수만 있었지 들을 수는 없었기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싸움이 끝나고 얘기가 시작된 뒤로는 더 이상 연못을 들여다볼 가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은둔자가 집안에 있는 동안 셀세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의논했다. 먼저 휜이 말했다. 이젠 이 생활에도 질렸어요. 은둔자는 우리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나도 그분께 무척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온종일 먹기만 하고 운동도 못하다 보니 꼭 애완조랑말처럼 자꾸 살만 쪄요. 이제 그만 나니아로 가죠. 브레가 말했다. 아, 오늘은 안 돼. 서두르지 말자고. 다른 날이 어떻겠어? 아라비스가 말했다. 먼저 샤스타를 만나 작별 인사를 하고 또 사과도 해야 돼. 브레는 쾌재를 불렀다. 바로 그거야. 내 말이 그 말이야. 휜이 말했다. 아, 그야 물론이죠. 샤스타는 지금 안바드성에 있을 거예요. 당연히 들러서 작별 인사를 해야죠. 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왜 당장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가려는 곳은 나니아 아닌가요? 그러자 아라비스가 말했다. 뭐, 그건 그래. 아라비스는 나니아에 도착해서 딱히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희미했던 터라 다소 외로운 느낌마저 들었다. 브레가 조급하게 끼어들었다. 아, 그럼. 하지만 내 말 뜻을 알아들으면 서두르지 않을걸. 휜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글쎄 정말 모르겠어, 휜. 이건 중대한 일이야. 고국에 돌아가서 사회의 일원이 된다. 그것도 최고 사회, 그러니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우린 아직 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잖아? 휜이 비웃었다. 아, 꼬리 때문이군요. 그래,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꼬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 거죠? 하지만 우린 나니아에서 말들이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 어쩜 그렇게 타슈반의 그 타르케나만큼이나 허영덩어리예요? 아라비스가 끼어들었다. 넌 바보야, 브레. 브레가 화를 내며 대꾸했다. 사자 갈기의 맹세컨대 타르케나 허영덩어리는 아니야. 단지 내 자신과 내 친구들을 극진히 존중할 뿐이지. 그것밖에 없어. 브레의 꼬리가 싹둑 잘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아라비스가 말했다. 브레, 예전부터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넌 왜 꼬박꼬박 사자에 맹세한다느니 사자 갈기에 맹세한다느니 그런 말들을 입에 담는 거지? 넌 사자를 싫어하잖아. 물론 싫어하지. 하지만 내가 말하는 그 사자는 아슬란님을 뜻하는 거야. 마녀와 겨울을 몰아낸 나니아의 위대한 수호자 말이야. 나니아 국민들은 하나같이 사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하지만 사자잖아. 브레는 몹시 놀란 듯이 말했다. 아니야, 아니고 말고. 아라비스가 응수했다. 타슈반에서 들은 얘기로는 사자라던데? 만일 진짜 사자가 아니라면 왜 사자라고 부르니? 아, 그게 네 나이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나도 망아지였을 때 그곳을 떠나왔기 때문에 잘은 몰라. 브레는 초록빛 담에 등을 기댄 채 이렇게 말했고 나머지 둘은 브레와 마주 서 있었다. 브레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뻐기느라 휜과 아라비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의 입이 쩍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러진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브레가 말하는 동안 거대한 사자가 바깥쪽에서 초록빛 담 위로 훌쩍 뛰어올라 몸의 균형을 잡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사자는 이제껏 보아온 어떤 사자보다도 밝은 노란색이었고 또 어떤 사자보다도 크고 아름답고 무서웠다. 사자는 곧장 담 안으로 뛰어내려 브레의 등 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전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휜과 아라비스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 브레가 멋모르고 떠들어댔다. 뻔하지 뭐. 사자만큼 강하고 사납다. 뭐 그런 뜻에서 그냥 사자라고 부르는 거겠지. 혹은 그 비슷한 걸 거야. 아라비스, 네가 아무리 어린 여자애라지만 그분을 진짜 사자로 상상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정말이지 무례한 거라고. 그분이 사자라면 우리처럼 짐승이란 얘기잖아. 아이고 참. 브레는 계속 말을 늘어놓았다. 만일 그분이 진짜 사자라면 다리가 넷에다 꼬리도 있고 또 수염도... 맙소사. 브레가 수염이란 말을 하자마자 아슬란의 수염 한 가닥이 실제로 브레의 귀를 간지렸기 때문이다. 브레는 쏜살같이 맞은편 울타리로 뛰어갔지만 뛰어넘기에는 울타리가 너무 높고 특별히 날 수 있는 재주도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섰다. 아라비스와 휜은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쳤다. 짧은 순간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휜이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이끌고 다소 야릇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사자에게 다가갔다. 오, 참 아름다우시군요. 원하신다면 저를 잡아먹으셔도 좋아요. 다른 짐승에게 먹히느니 당신께 잡아먹히고 싶어요. 아슬란은 휜의 실룩거리는 부드러운 코에 사자의 키스를 해주며 말했다. 사랑스런 딸아,
머지않아 네가 내게로 올 줄 알고 있었다. 내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슬란은 고개를 들고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자, 브레야. 가엾고 교만하고 겁에 질린 마라. 가까이 더 가까이 오너라. 아들아, 두려워 말고 오너라. 나를 만져보렴. 냄새도 맡아보고. 여기 내 발이 있고 꼬리도 있고 이게 내 수염이란다. 나는 틀림없는 짐승이야. 브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슬란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직 젊을 때 깨달았으니 앞으로 행복해지리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까이 오너라 내 딸 아라비스야. 봐라, 내 앞발은 부드러워 이번에는 다치지 않으리니. 아라비스가 물었다. 이번에는이라뇨? 너에게 상처를 입힌 건 바로 나였단다. 너희들이 여행 중에 만났던 모든 사자는 바로 나 하나다. 내가 널 다치게 한 이유를 아느냐? 모르겠어요. 눈물에는 눈물, 고통에는 고통, 피에는 피다. 네 등의 상처는 네가 약을 먹여 재우고 도망친 바람에 등에 채찍을 맞아 상처를 입은 네 의붓어머니의 노예에 대한 벌이다. 너도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느껴야 했다. 아, 그랬군요. 근데 말해봐라 얘야. 혹시 제가 한 짓 때문에 그 노예가 앞으로 더 고통받지는 않을까요? 얘야, 나는 그의 얘기가 아니라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다. 누구나 자기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런 뒤 아슬란은 고개를 저으며 조금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뻐하여라 얘들아. 우린 조만간 다시 만나게 되리니. 하지만 그 전에 너희는 다른 손님을 맞이하리라. 그러고는 담 위로 훌쩍 뛰어올라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 아슬란이 사라진 뒤에도 셋은 아슬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각자 한적한 잔디밭으로 천천히 흩어져 생각에 잠긴 채 이리저리 거닐기만 했다. 30분쯤 지나자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라고 운둔자가 부르는 소리에 말들은 집 뒤쪽으로 갔다. 그때까지 줄곧 생각에 잠겨있던 아라비스는 갑자기 문 밖에서 거칠게 울리는 트럼펫 소리에 깜짝 놀랐다. 누구세요? 아라비스가 묻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첸랜드의 코르 왕세자십니다. 아라비스는 문을 열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먼저 미늘창을 든 병사 2명이 들어와 문 양쪽에 섰다. 이어서 전령과 나팔수가 뒤따라 들어왔다. 전령이 말했다. 아첼랜드의 코르 왕세자께서 아라비스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전령과 나팔수가 옆으로 비켜서며 고개를 숙이고 병사들이 경례를 하자 왕세자가 들어왔다. 시종들이 뒤로 물러나며 문을 닫았다. 왕세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왕세자치고는 서투르기 짝이 없었다. 아라비스는 칼로르맨식으로 무릎을 굽혀 절을 했는데 물론 절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터라 썩 훌륭했다. 아라비스는 고개를 들어 왕세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았다. 왕세자는 그저 보통 사내아이였다.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금발머리 위에 철사처럼 가느다란 금태를 두르고 있었다. 하얀 겉옷은 손수건처럼 얇은 린넨 천이라 안에 입은 밝은 빨간색 옷이 훤히 내비쳤다. 에나멜을 입힌 칼자루에 붕대를 감은 왼손이 얹혀 있었다. 왕세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본 아라비스는 숨가쁘게 내뱉었다. 세상에, 샤스타잖아. 샤스타는 금세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재빨리 설명했다. 그러니까 아라비스, 달라진 내 모습을 너한테 보여주거나 으스대려고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란 걸 알아줘야 돼. 그냥 헌옷을 입고 올 생각이었는데 이젠 불살라버리고 없어. 게다가 아버님께서... 아버님이라니? 룬왕이 우리 아버지인 게 분명해졌어. 진작에 알 수도 있었는데 왜 코른이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잖아. 우린 쌍둥이였어. 참, 내 이름은 샤스타가 아니고 코르야.
샤스타보다는 코르가 한결 낫다. 그러자 샤스타가 말했다. 아틀랜드에서는 형제들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는데 뭐 다르와 다린, 뭐 콜레와 콜린 뭐 이렇게. 샤스타, 아니 코르, 아무튼 입 좀 다물어봐. 내가 먼저 말해야 될 게 있어.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이건 네가 왕세자라는 걸 알기 전부터 생각한 거야. 진짜야. 네가 없는 동안 사자를 만났어. 그 사자는 널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아라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둘은 서로 아슬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잠시 말을 잇고 엄숙해졌다. 갑자기 아라비스가 코르의 붕대 감은 손을 기억해내고 소리쳤다. 아, 참 잊고 있었어. 너 전쟁터에 나갔었지? 이게 부상당한 상처야? 코르는 일부러 위험 있는 태도로 말했다. 그냥 살짝 긁힌 거야. 그렇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솔직히 이건 부상당한 상처가 아니야. 전쟁터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면서 괜히 다치긴 하는 바보 멍청이들처럼 단지 살갗이 살짝 벗겨졌을 뿐이야. 그래도 전쟁터에 나갔잖아. 얼마나 멋진 일이니? 내 생각하곤 전혀 다르더라. 그런데 아니 코르, 너 아직 루낭 얘긴 한마디도 안 했어. 또 네가 누구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우선 좀 앉자. 얘기가 길거든. 그건 그렇고 우리 아버진 정말 좋은 분이셔. 그분이 왕이 아니라 해도 우리 아버지인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공부니 뭐니 끔찍한 것들을 시키려고 하시는 게 탈이지만 말이야. 참 내 얘기를 듣고 싶다고 했지? 나하고 코리는 일단 쌍둥이였대.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난 지 일주일쯤 뒤에 우리한테 뭐 축복인지 아무튼 그런 걸 받게 해주려고 나냐의 어떤 늙고 현명한 켄타우로스를 찾아갔대. 켄타우로스들이 뭐 다 그렇듯이 그 사람도 예언자였거든. 넌 아직 켄타우로스를 본 적 없지? 어제 치른 전쟁에도 몇 명이 참가했었어. 정말 놀라운 종족이지만 난 아직까지도 그들과 같이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라비스, 너도 북쪽 나라에서 익숙해져야 될 게 한둘이 아닐 거야. 그렇겠지. 어서 얘기나 계속해. 그 예언자는 코린과 나를 보자마자 나를 뚫어지게 보면서 말했다는 거야. 장차 이 아이가 아첼랜드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위험에서 나라를 구할 날이 올 것이오 하고 말이야. 물론 우리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지. 하지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하나 있었대. 바로 아버지의 법률 고문관이었던 바르였어.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짓을 꾸몄나 봐. 횡령이라나 뭐라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렸대. 달리 벌을 내린 것도 아니고 아첸랜드에서 계속 살아도 된다고 하셨었나 봐. 하지만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었던 모양이야. 나중에야 밝혀졌는데 티스로크 황제한테 돈을 받고 타슈반으로 비밀 정보를 왕창 넘겼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아첸랜드를 구할 인물이란 소리를 듣는 순간 날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거지. 아무튼 그자는 나를 유괴하는 데 성공해서 굽이치는 화살강을 따라 해안으로 갔어. 추종자들이 배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두었던 거야. 그자는 나를 안고 배에 탔지. 하지만 때늦긴 했어도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알아채고 맹렬히 뒤쫓아오셨어. 아버지가 해안에 도착하셨을 땐 이미 바르의 배가 바다로 나간 뒤였지만 그래도 시야에서 아주 사라져버린 건 아니었대. 아버지는 20분 만에 전함 한 척을 타고 쫓아가셨대. 굉장한 추격이었을 거야. 엿새 동안 바르의 배를 뒤쫓은 끝에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맞붙어 싸웠대. 아침 10시부터 해질녘까지 싸웠다니 엄청난 해전이었겠지. 마침내 우리 편이 바르의 배를 점령했대. 하지만 난 거기에 없었다나 봐. 바르는 전투 중에 죽었고 바르의 부하 말로는 그날 아침 일찍 배가 따라잡힐 것 같다고 판단한 바르가 즉시 부하 한 명에게 나를 넘긴 뒤 작은 배에 태워 떠나보냈대. 물론 그 배는 다시 찾을 수 없었지. 그 배가 바로 아슬란님이 아르세슈가 나를 구할 수 있게
해안으로 밀어다 준 그 배였어. 난 그 부하의 이름을 알고 싶어. 그 사람은 날 살리려다가 굶어 죽기까지 했으니까 말이야. 아슬란님은 아마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난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 그나저나 그 예언이 어떻게 들어맞을지 궁금하다. 도대체 어떤 위험에서 네가 아첸랜드를 구한다는 거니? 코르는 조금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글쎄, 사람들은 벌써 내가 그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자 아라비스가 벼랑간 손뼉을 쳤다. 그래, 그거야. 아, 난 정말 바보야. 얼마나 멋있었는데. 라바다슈가 200명의 기병대를 이끌고 굽이치는 화살강을 건넜을 때 네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 봐. 그보다 더 큰 위험이 어디 있겠니? 너 정말 자랑스럽겠다. 난 조금 두려워. 아라비스는 몹시 부러운 듯이 말했다. 그래도 넌 이제 안바드성 안에서 살게 됐잖아. 아 참, 여기 온 이유를 깜빡 잊을 뻔했네. 아버지는 네가 우리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궁중에 귀부인이 한 명도 없대. 아라비스, 같이 살자. 넌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게 될 거야. 코린도 그렇고. 아버지나 코린은 나하고 달라. 잘 배운 사람들이니까. 넌 걱정할 게... 아, 그만해. 이러다간 정말 싸움 나겠다. 갈게. 자, 그럼 우리 말들을 만나러 가자. 브레와 코르는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가웠다. 그때까지도 마음이 다소 가라앉아 있던 브레는 당장 안바드 성으로 떠나는데 동의했다. 브레와 휘는 그 다음날 나니아로 건너가기로 했다. 넷은 은둔자와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아침에야 길을 떠났다. 말들은 아라비스와 코르가 자기들을 타고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코르는 나니아나 아첸랜드에서는 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말하는 말 위에 타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다. 이 일로 해서 가엾은 브레는 자신이 나니아의 관습을 얼마나 모르는지 또 어떤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그래서 휜이 행복한 꿈에 젖어 천천히 걷는 동안에도 브레는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점점 더 조바심이 나고 자신이 없어졌다. 코르가 말했다. 힘내 브레. 난 너보다 훨씬 더 끔찍해. 넌 공부 따위는 안 해도 되잖아. 난 읽기, 쓰기, 문장학, 역사, 음악 모든 걸 다 배워야 되는데 넌 나니아의 언덕을 맘껏 뒹굴며 뛰어다닐 수 있잖아. 그러자 브레가 신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게 문제야. 말하는 말들도 바닥에서 뒹굴까? 안 그럴지도 모르잖아. 난 뒹굴지 않고는 못 살아. 휜, 어떻게 생각해? 어쨌든 난 뒹굴고 싶으면 뒹굴 거예요. 당신이 뒹굴지 않는다고 누가 각설탕 2개를 주는 것도 아닌데요, 뭐. 브레가 코르에게 물었다. 아직 멀었어? 다음 모퉁이에서 꺾어지면 돼. 그렇구나. 그럼 나 여기서 좀 뒹굴고 갈래.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잠깐만 기다려. 5분쯤 지나서 브레는 등에 풀을 잔뜩 묻힌 채 씩씩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그러고는 우울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됐어. 가자, 코르 왕세자. 북쪽 땅 나니아로. 그러나 브레는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자유의 몸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말이라기보다 꼭 장례식에 끌려가는 말처럼 보였다. 15장 어리석은 라바다슈. 다음번 모퉁이를 돌자 그들은 숲에서 벗어났다. 푸른 풀밭 너머로 숲이 우거진 산등성이가 북풍을 막아주고 있는 안바드성이 보였다. 짙은 젓갈색 벽돌로 지어진 아주 오래된 성이었다. 일행이 성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루낭이 마중을 나왔다. 왕은 아라비스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리 낡아 빠진 헌옷을 입고 있었다. 방금 사냥꾼들과 사냥개 사육장을 순찰한 뒤 잠시 더러워진 손만 씻고 나오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라비스와 손을 잡고 환영하는 모습에는 황제다운 기품이 어려 있었다. 꼬마 아가씨, 진심으로 환영해요.
사랑하는 왕비가 살아있다면 아가씨를 훨씬 살뜰하게 맞이했겠지만 지금 우리 마음보다 더하진 않았을 거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픔과 그동안 겪었을 불행을 생각하니 가슴이 몹시 아프오. 아들 코르한테 아가씨와 함께 겪었던 모험과 아가씨의 용기에 대해 전해 들었소. 전하, 다 왕자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를 구하려고 사자한테 덤벼들기까지 했는걸요. 루낭은 반색을 하며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지?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라비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사실 코르 자신도 그 얘기가 알려지기를 바랐지만 자기 입으로 말하기에는 좀 쑥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얘기를 들으니 기대만큼 유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소 멍청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코르의 아버지 루낭은 무척 유쾌해하면서 몇 주 동안이나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자랑하고 다녔다. 그 바람에 코르는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싶을 정도였다. 왕은 휜과 브레에게도 아라비스에 못지않게 정중하게 대한 뒤 가족들 이야기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칼로르멘에 납치당하기 전에 살았던 곳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말들은 사람들이, 그것도 다 큰 어른들이 자기네를 동등하게 대해주는데 익숙하지 않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물론 아라비스와 코르에게는 그러지 않았지만 말이다. 이내 루시어 왕이 성에서 나와 그들을 맞았다. 그러자 루낭이 아라비스에게 말했다. 아가씨, 이분은 우리 왕실의 절친한 친구라오. 아가씨의 거처를 몸소 꾸며주신 분이기도 하지. 내가 한 것보다는 100배는 나을 거요. 루시어 왕이 아라비스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어서 가서 구경하고 싶지, 그치? 둘은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반해 아라비스의 침실이니 내실이니 입을 옷이니 이럴 때 여자들이 흔히 나누는 이야기들을 제잘거리며 걸어갔다. 테라스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루낭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다. 여러분, 저 망나니 같은 라바다슈가 아직 우리 손에 있으니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겠소. 루시아 왕은 루낭의 오른편, 아라비스는 왼편에 앉아 있었다. 에드먼드 왕은 탁자 한쪽 끝에 앉았고 다린경은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다르와 페리단과 코르와 코리는 왕과 같은 쪽에 앉았다. 페리단경이 말했다. 전하께서는 라바다슈의 목을 벨 권리가 충분히 있사옵니다. 그가 저지른 습격은 거의 암살이나 다름없는 짓이었으니까요. 에드먼드 왕이 말했다. 옳은 말이오. 하지만 반역자도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법입니다. 나는 그런 예를 알고 있어요. 에드먼드 왕은 몹시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다. 다린경이 말했다. 라바다슈를 죽이는 것은 티스로크에게 전쟁을 일으킬 실마리를 주는 것입니다. 티스로크는 커다란 문제가 안 돼요. 그가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대병력이 사막을 건널 수는 없을 테니까. 다만 내겐 맨정신으로 사람을 죽일 배짱은 없소. 전쟁터에서라면 거리낌 없이 목을 벨 수 있었겠지.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요. 루시아 왕이 말했다. 제 생각에는 재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바다슈한테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행동하겠다는 서약을 받아내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은 지킬지도 모르잖아요? 에드먼드 왕이 말했다. 하기야, 원숭이도 정직해질 때가 있긴 하니까요. 단 사자 갈기에 맹세코 라바다슈가 다시 약속을 어기는 날엔 우리 중 누구라도 싸움터에서 당당히 그의 목을 내리쳐야 할 겁니다. 루낭이 말했다. 좋소. 재판을 해봅시다. 그러고는 시종에게 명령했다. 여보라, 포로를 데려오너라. 라바다슈는 사슬에 묶인 채 왕 앞으로 끌려 나왔다. 누가 보면 라바다슈가 밤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시끌벅적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지낸 줄 알 것이다. 사실 라바다슈는 갇혀있긴 했어도 제법 아늑한 방에서 푸짐한 저녁 식사까지 대접받았다. 그러나 어찌나 화가 나 있었던지 음식에는 손도 안 댄 채 밤새도록 발을 구르며 고함을 치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몰골이 되어버린 것이다. 루낭이 말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현명한 정책과 국법에 따르면 우리는 당연히 당신의 목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소. 하지만 당신의 젊은 혈기와 좋지 않은 성장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당신이 노예와 폭군의 나라에서 자랐으며 예의나 지위에 걸맞는 기사도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오. 그래서 우리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 대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당신을 석방할 것이오. 첫째, 순간 라바다슈가 침까지 튀겨가며 큰 소리로 짓거려댔다. 개같은 야만인들아, 내가 너희의 조건 따위를 들을 것 같으냐. 성장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지만 난 그딴 거 모른다. 사슬에 묶인 사람한테 말이야 하기 쉽지. 이 빌어먹을 사슬을 풀어주고 내게 검을 줘. 용기 있는 놈이라면 누구든 상대해주겠다.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며 코리는 루낭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저놈을 때려눕히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자, 여러분 고정하시오. 우리가 고작 저 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화를 낼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앉아라, 코린.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거라. 자, 라바다슈 왕자, 다시 한번 말하겠소. 우리의 조건에 따르시오. 라바다슈가 소리쳤다. 나는 야만인 마법사들의 조건 따윈 듣지 않아. 어떤 놈도 내 머리카락 한 올조차 건드릴 수 없다. 니놈들이 나에게 준 모욕은 기필코 나니아와 아첸랜드를 피바다로 만들어 갚아주겠다. 티스로크 황제의 복수가 얼마나 끔찍할지 두고 봐라. 이미 진행 중일 테니까. 어디 나를 죽여보시지. 그날로 이 북쪽 땅은 불과 재앙으로 1000년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을 경악해 할 것이다. 조심해. 조심하라고. 타슈신께서 천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자 코린이 비웃었다. 그놈의 천벌은 내려오다가 고리에 걸렸나 보지? 루낭이 꾸짖었다. 코린 부끄럽구나. 너보다 약한 사람을 비웃으면 못 쓴다. 라바다슈 왕자, 그렇다면 그대 마음대로 하시오. 루시아 왕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휴, 저 바보 같은 라바다슈. 다음 순간 코르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왜들 꼼짝 않고 서 있는지 궁금했다. 그러면서도 코르 역시 남들처럼 일어나 있었다. 이내 코르는 그 이유를 깨달았다. 아무도 아슬란이 다가오는 것을 몰랐다. 아슬란은 어느새 사람들 속에 다가와 있었다. 라바다슈는 어마어마한 사자의 형체가 어슬렁어슬렁 자기 쪽으로 다가오자 움찔 놀랐다. 아슬란이 말했다. 조심하거라, 라바다슈. 네 최후의 순간이 가까웠으나 너는 아직 그 운명을 피할 수 있다. 자만과 분노를 버리고 여기 선량한 왕들의 자비를 받아들여라. 그러자 라바다슈는 눈을 뒤룩뒤룩 굴리고 상어처럼 음산하게 입을 쩍 벌려 끔찍한 미소를 지으면서 귀를 실룩거렸다. 칼로르멘에서는 이런 행동이 언제나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다. 라바다슈가 이런 표정을 짓기만 하면 용감한 사람들조차 벌벌 떨었고 보통 사람들은 바닥에 납죽 엎드렸으며 소심한 사람들은 숫째 기절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라바다슈는 칼로르멘 사람들이 그렇게 겁을 먹었던 것은 표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끓는 물속에 쳐넣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 아첸랜드 사람들이 그 험악한 표정을 보고 무서워할 리가 없었다. 사실 루시아 왕은 라바다슈가 속이 메스꺼워서 그러는 줄 알았다. 라바다슈는 째지는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악마! 악마! 악마야! 난 니놈을 알아. 니놈은 나니아의 사악한 마귀야. 니놈은 모든 신들의 원수야. 내가 누군지 알렸다, 이 흉악한 망령아. 나는 가차없고 전능하신 타슈신의 후손이다. 너에게 타슈신의 저주가 내릴 것이다. 정갈 같은 벼락이 너에게 떨어질 것이다. 나니아의 산들은 깡그리 먼지더미거리라. 게다가 아슬란은 조용히 말을 가로막았다. 조심하거라, 라바다슈. 이제 너의 최후가 더욱 가까워졌다. 저기 문 앞에 와 있다. 지금 빗장이 열리고 있구나. 라바다슈는 다시 째지는 소리로 외쳤다. 하늘이 무너지게 해. 땅이 갈라지게 하라고. 피와 불로 온 세상을 멸망시켜버려. 그러나 나는 그 야만인 여왕의 머리채를 끌고 나의 궁전으로 돌아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때가 왔구나.
순간 라바다슈는 공포로 시퍼렇게 질린 채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라바다슈는 여전히 귀를 실룩거리고 있었는데 아슬란이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말하자마자 그 귀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귀가 점점 길어지고 뾰족해지더니 순식간에 잿빛 털로 뒤덮이고 말았다. 모두 그런 귀를 어디서 보았는지 궁금해하는 사이 라바다슈의 얼굴마저 변하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길쭉해지면서 이마께가 도톰해지더니 눈이 커지고 코가 내려앉는 동시에 온통 털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더니 팔도 점점 길어져서 땅바닥에 닿을 때쯤엔 손이 벌써 발굽으로 변해 있었다. 마침내 라바다슈는 네 발로 서 있었으며 옷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모두들 점점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라바다슈는 이제 영락없는 당나귀가 되어버린 것이다. 끔찍한 사실은 이미 당나귀가 되었는데도 얼마 동안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라바다슈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깨닫자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했다. 당나귀는 안 돼. 제발 말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라바다슈의 음성은 점점 사라져 당나귀의 울음소리로 변해갔다. 아슬란이 말했다. 이제 내 말을 듣거라 라바다슈. 정의는 항상 자비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네가 영원히 당나귀로 살지는 않으리라. 이 말에 당나귀로 변한 라바다슈는 당장 귀를 앞으로 쫑긋거렸다. 이 모습 또한 어찌나 웃기던지 모두들 더 크게 웃어버리고 말았다. 웃지 않으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너는 타슈신을 섬겼으니 타슈의 신전에서 치유되리라. 너는 올 가을 대축제 때 타슈반에 있는 타슈신의 제단 앞에 서야 한다. 그때 모든 타슈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당나귀 허물을 벗게 되리니 모든 이들이 네가 라바다슈 왕자임을 알게 되리라. 하지만 네가 살아있는 동안 타슈반의 대사원에서 16km 이상 벗어나면 너는 그 즉시 지금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다시 한번 당나귀로 변했을 때는 영원히 제 모습을 찾지 못하게 되리라. 짧은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다시 몸을 움직이면서 방금 잠에서 깨어난 이들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슬란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밝은 기운이 잔디밭과 대기에 머물러 있었다. 모두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다.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눈앞에는 당나귀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루낭은 매우 선량한 사람이라 이런 불쌍한 꼴을 하고 있는 적을 보자 노여움을 다 잊고서 이렇게 말했다. 라바다슈 왕자, 일이 이토록 극단적으로 끝나게 되어 참으로 가슴이 아프오. 왕자는 이 일이 우리와는 무관한 일임을 알아야 되오. 물론 우리는 아슬라님께서 하신 그 처방대로 왕자가 배를 타고 타슈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겠소. 사정이 허락하는 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리다. 최고급의 가축 운반용 배와 신선한 당근, 엉겅퀴. 그러나 귀가 멍할 정도로 울부짖는 당나귀 소리와 정확하게 경비병 한 사람을 발로 걷어차는 반응으로 미루어 이 친절한 제의가 그다지 고맙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라바다슈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 짓는 편이 낫겠다. 라바다슈는, 아니 그 당나귀는 곧바로 배에 실려 타슈반으로 되돌아갔으며 가을 대축제 때 타슈신의 사원에 가서 다시 사람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러나 4천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변화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사건은 도저히 입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티스로크 황제가 죽은 뒤 그 자리를 계승한 라바다슈는 칼루르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평화로운 티스로크 황제가 되었다. 그 이유는 라바다슈가 타슈반에서 16km 이상 떨어진 곳까지는 감히 갈 수 없었으므로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라바다슈는 타르칸들의 전쟁에서 명성을 얻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런 일 때문에 타르칸에게 황제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이기적인 이유라고 해도 그 덕분에 칼로르멘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더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었다.
칼로르멘 사람들은 라바다슈가 한때 당나귀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사람들은 라바다슈가 다스리는 동안 그의 앞에서는 평화주의자 라바다슈라고 불렀지만 라바다슈의 등 뒤에서나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어리석은 라바다슈라고 불렀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칼로르멘 역사책에서 라바다슈를 찾아본다면 어리석은 라바다슈라는 이름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칼로르멘의 학교에서는 오늘까지도 누가 멍청한 짓을 하면 라바다슈 2세라고 놀림을 받곤 한다. 한편 안바드 성에서는 축하 행사가 열리기 전에 라바다슈의 일이 처리된 것을 누구나 무척 기뻐했다. 축하 행사란 그날 밤 성 앞의 잔디밭에서 벌어진 성대한 잔치를 말한다. 수십 개의 등불이 달빛과 함께 어우러져 주위를 밝혔다. 포도주가 넘쳐 흐르고 여기저기서 이야기와 농담이 오고 갔다. 그리고 잠시 소란스러운 게 가라앉자 왕실 시인이 피들 연주자 2명과 함께 가운데로 나섰다. 아라비스와 코르는 대번에 따분해지겠구나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했다.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시란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칼로르멘식의 지루한 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들이 첫음을 울리자 아라비스와 코르는 마치 머릿속에서 불꽃이 솟구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시인은 정의의 수호자 올빈에 대한 위대한 서사시를 노래한 뒤 올빈이 거인 피레와 어떻게 싸워 돌로 변하게 했는지, 또 릴린 아가씨를 신부로 얻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노래했다. 노래가 끝나자 코르와 아라비스는 오히려 다시 한번 듣고 싶어졌다. 브레는 노래를 못 부르는 대신 잘린들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루시 여왕은 다시 옷장에 얽힌 이야기며 자기와 에드먼드 왕, 수잔 여왕, 피터 제왕이 처음으로 나니아에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윽고 룬왕이 아이들은 이제 모두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면서 덧붙여 말했다. 코르, 너는 내일 나와 함께 성을 한 바퀴 둘러보고 이 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샅샅이 알아두어야 한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테니까. 하지만 아버지, 왕위에 오를 사람은 코린이잖아요. 아니다, 코르. 네가 왕위 계승자야. 왕좌는 네 것이다. 하지만 저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코르, 네 소원과는 다른 문제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국법으로 정해진 일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쌍둥이라면 우린 나이가 같잖아요. 룬왕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먼저 태어나는 사람은 있다. 넌 코린보다 20분 먼저 태어난 형이야. 또 코린보다 더 낫다. 자, 희망을 갖자. 넌 잘 해낼 거다. 룬왕은 눈을 빛내며 코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마음에 드는 아들로 다음 왕을 고를 수는 없을까요? 안 되지. 왕은 국법에 따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법을 지켜야 돼. 경비병이 자기가 맡은 구역을 떠날 수 없듯이 너도 왕좌를 지켜야 된다. 이 일을 어쩌지? 난 정말 싫은데. 코린,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왕좌를 빼앗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러자 코린이 말했다. 와, 만세. 나는 왕이 될 필요가 없어졌어. 난 평생 왕자로 있을 거야. 왕자로 남아있어야 재밌게 놀지. 코르, 왕좌란 네 동생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진지한 거다. 왕은 생사가 걸린 모든 공격에서 선봉에 서고 모든 후퇴에서 최후에 서야 하며 국민들이 굶주릴 때 왕은 누구보다 초라한 밥상 앞에서도 좋은 옷을 입고 소리내어 웃어야 함을 뜻한단다. 코르는 코린과 잠을 자러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이번 일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냐고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자 코린이 말했다. 다시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확 때려 눕혀버리겠어. 그 후 두 형제가 한 번도 티격태격하지 않았다는 말로 이 이야기가 끝난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사실 둘은 다른 사내 아이들처럼 걸핏하면 치고받고 싸웠으며 그때마다 코르가 얻어터지는 것으로 싸움을 끝내야 됐다. 두 사람이 자라서 기사가 되었을 때에도 전투에서는 코르가 이름을 떨쳤지만 격투만큼은 북쪽 나라에서 코린을 당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코린은 천둥주먹 코린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주먹 덕분에 코리는 원래 말하는 곰이었다가 평범한 야생곰으로 타락하여 폭풍 봉우리에 살고 있는 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눈이 수북이 쌓인 겨울날, 코리는 폭풍 봉우리에 있는 곰의 굴로 올라가 심판도 없이 33회전 만에 곰을 때려 눕혔다. 결국 그 곰은 눈이 멀어 못된 성질을 고치게 되었다. 아라비스와 코르도 많이 다퉜지만 그때마다 곧 화해를 했다. 수년 뒤 두 사람이 어른이 되어 싸우고 화해하는데 이력이 났을 때쯤 그들은 좀 더 편하게 싸움을 계속하려고 결혼을 했다. 룬왕이 세상을 떠나자 두 사람은 아첸랜드의 훌륭한 왕과 왕비가 되어 아첸랜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램 대왕을 낳았다. 휜과 브레는 나니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는데 각각 다른 짝을 만나 결혼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씩은 혼자 혹은 둘이서 함께 산길을 달려 안바드 성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했다.